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개정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혹시 이번 개정안에 빠졌습니까? 즉, 그동안에 거론이 됐었는데,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 지금부터 살펴본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정부에서 많이 거론됐던 얘기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없습니다. 왜? 이 중과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된 거는 시행령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2023년 세법 개정안은 별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뭐죠?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은 중과가 되죠. 근데 그 중과가 지금 유예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과를 유예하고 있다. 그럼 이게 내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중과됩니까? 연장이 안 됩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세율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왜? 지금 주택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주택 분양권을 2년 내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너무 셉니다. 과도하게 세죠. 그래서 언젠가 정부에서 이 단기 양도세율을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택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1년 미만 양도하면은 지금 70%인데 45% 적용할게. 1년만 넘으면은 이제 무조건 기본세율 적용할게. 굉장히 인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세율과 관련되다 보니까 세법, 즉 국회를 통과해야만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여야 대치 관계에 있다 보니까 통과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죠. 이번에 개정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양도세율은 아마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개정안에 매입 임대주택 등록 대상 확대하고 세제혜택 복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한때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현재 매입 임대주택, 아파트 등록 불가하잖아요. 이거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임대 등록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복원하겠다. 그리고 지금 10년짜리 의무임대 기간인데 15년짜리 의무임대 기간을 신설을 하고 이 15년 의무임대 기간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겠다. 즉 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6억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할 때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임대주택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채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 등록을 허용하겠다라고 한때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 대상 확대하고 세제 혜택 복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별도 국토부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종부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래 80% 적용하기로 했는데 60%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60%. 근데 세수가 너무 없어요.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 급감합니다. 작년에 냈던 세금의 최소 50%, 최대 한 80%까지 이렇게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정부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즉 국회 통과할 거 없이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유산취득형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이번 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증여세는 받는 사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갖고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재산을 누가 받는지는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포함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증여세처럼 이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각각 세금을 계산하자. 이게 상속세 유산 취득형이거든요.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TF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상속세 유산 취득형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향후적 계획으로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진 않았는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이 상속세 유산 취득형으로 아마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관련된 거, 중과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된 거, 양도소득세 단기 세율 인하와 관련된 거, 임대주택 등록 대상 확대 및 세제 혜택 복원과 관련된 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취득세, 상속세 중에서 유산취득형과 관련된 거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향후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취득세 인하도 이번에 내용이 없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부서가 다릅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죠. 취득세도 아직 너무 셉니다. 이것도 인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세율이다 보니까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야가 이제 대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나중에 지방세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별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상취득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를 최대 50% 이내해가지고 6%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